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사회부장 이호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강원대학교 제11대 김원영 총장님이 계십니다. 김원영 총장님을 모시고 강원대학교의 미래 발전상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오늘 좀 바쁘시죠, 오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때 또 저희 강원도민일보 서울에서 열리는 교류에 참석을 하시고요. 네,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마 첫 외교 총장으로서의 발걸음 같은데요. 저희 강원도민일보 입장을 대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 역시 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장님 오늘 좀 뵈니까 뭐 젊다 젊은 총장 이런 느낌 많이 또 한 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그렇고요. 좀 양복 색깔도 그렇고 저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총장님 그 공약집을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그 젊음, 소통 이런 단어가 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젊음 하면 이제 지금 50대 총장 거기에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담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하면 지금 학내의 여러 가지 난제들 그것들을 좀 풀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으로 젊은 총장, 뭐 열린 대학 이런 그 젊은 총장 열린 대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요. 젊은 총장이라 하면 제가 젊은 총장이라고 한 이유는 좀 역동적이다. 뭐 나이보다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원대학교가 그동안 너무 그 좀 폐쇄적이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뭐 시선이 있어서 그걸 극복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학을 오픈하고 대학을 열어서 그 외부의 지역 사회와 그 외부의 산업체로부터 그 자원이라든지 그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개념으로 대학을 갖다 오픈하겠다 해서 오픈 대학을 캐치프레이즈로 했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캠퍼스 플랜 이거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공약집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의 소통 그리고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 이걸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통 부분에서 뭐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내가 지금 뭐 수면 아래 잠잠하게 있지만 갈등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난 선거 때 이제 분출됐었고요. 지금 또 그 전 총장 계실 때 그 운영의 민주성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총장님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그 추동력을 이 갈등을 봉합하는 가라앉히는 이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있는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 너무 내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외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대학의 발전,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역량 강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저절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룹을 나누어서 각 그룹의 어떤 외부 사업이나 외부 일에 집중을 한다면 그 오히려 그 어떤 뭐 파벌이라든지 갈등 네. 어떤 것들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그 방법인데요. 네. 방법은 사실은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어떤 미래의 모습, 대학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떤 총장의 어떤 생각만으로 이 우리 대학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대학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총장 한 명의 어떤 생각, 본부의 생각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성원들과 합의를 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하다 보면 개혁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설득하고, 그 다음에 선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하는데 이제 다른 점은 이런 겁니다. 원칙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뜻을 갖다가 반영을 하되 일단 만들어진 원칙, 수립된 계획이 수립된 뒤에는 아주 단호하고 일사천리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행에 있어서는 단호하겠다. 하지만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뭐 시간도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앞서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은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1년도에 기획처장으로 우리 강원대학교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했을 때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수립 과정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그 싫어하는 분보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우리 구조개혁에 대해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었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어서 뭐 이번에도 아마 그 진심을 가지고 학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모든 교수님들이 구성원들이 아마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는데 그 과정의 중요성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선거 과정이 격렬했어요, 사실은. 근데 1순위 당선 후에 오히려 더 지금 과정에 좀 많은 갈등 마찰이 지금 분출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게 논문 표절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를 털고 이제 일에 매진하게 되셨는데 당시 좀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 표절 연구 윤리 문제는 이 총장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직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잣대가 되는 거겠죠. 그 대학 사회다 보니까 리더의 윤리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 대학 내에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연구윤리를 검증을 한 다음에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투자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마음에 좀 말하면 나중에 편집해 주시겠죠. 네. 좀 힘든 점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 제가 그 제보된 사안들이 연구윤리에 저촉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단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잘못 보도가 돼서 외부에서 오해를 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위상이나 대학의 어떤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강원대학교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대학이 잘못 비춰질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던 거고요. 이것이 제가 지금 제보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윤리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여당이지만 저희 언론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네.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에 질문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좀 주신 단어인데 지금 강원대학교 하면 구성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 위기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D급 대학 그리고 재정 평가에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이런 부분, 지역사회 교류도 지금 소통도 불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이것들을 지금 그래서 신임 총장님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지금 학교가 아주 어렵다는 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총장으로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어깨도 무겁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대학교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다가 되찾는데 제 온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년에 그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D 플러스 등급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또 2018년도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 학교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지금 2016년도
내에 우리 강원대학교의 취업률 같은 지표, 대외 지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필두로 해서 그 대외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정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그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바뀐 사회, 바뀐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궁극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연관선 선생님께서 지금 공약집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산학기획부총장제 신설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시작하면서 몇 가지 행정 조직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를 도모했는데요. 임명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또 무슨 일로 두 명이 추천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없어서 아마 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산학기획부총장이라든지 삼척 캠퍼스의 기획본부장을 새롭게 둔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학기획부총장은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영입을 할 생각입니다. 외부에 역량이 있는 분으로 영입을 해서 그 총장하고 같이 그 대외 협력, 그다음에 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뭐 기업체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 모셔올 계획입니다. 예, 제가 모시고 다닐 계획입니다. 외교총장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원대가 그동안 너무 뭐 외교총장을 하겠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커넥션이라든지 뭐 우리 그 구성원들의 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또 그런 역량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좀 대학의 도움을 좀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삼척 도계 캠퍼스 문제 좀 잠깐 짚어보면요. 지금 어쨌든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약집에도 상당 부분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견해 잠깐. 네. 저는 하여튼 이 삼척 캠퍼스하고의 대학 통합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갈등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그거는 너무 무리한 통합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화학적 통합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기본 원칙을 시스템은 통합을 하고 대학의 철학, 대학의 정신, 뭐 교육 철학은 당연히 통합이 되고 같은 하나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 실행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캠퍼스마다 그 다른 발전 모델을 수립을 하고 그 발전 모델에 따라서 그 자율적으로 그 실행해 나가는 그런 그 세계 캠퍼스 시스템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캠퍼스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기초 학문의 보호, 교양교육 강화, 지역사회의 우리 대학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점 국립대학의 모습을 확보하고 삼척 캠퍼스는 공학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로 하겠다. 즉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방제 산업 등을 등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도계 캠퍼스는 그 교양학부 중심의 레지던셜 칼리지 개념으로 대학을 특화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도계 캠퍼스가 우리 강원대학교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시너지를 거두는 그런 대학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초학문 보호, 그다음에 교양교육 강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의 이제 공통의 문제인데 교육부의 그 프라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기초학문 지금 보호하고 교양교육 강화 문제 우리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삼척 캠퍼스가 아주 프라임 사업이라는 지금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다.
이 삼척은 원래 산업대 출신이고 공학대학이 가장 큰 공학대학을 가지고 있어서 인문사회대학하고 연계를 잘한다면 아주 좋은 모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척 캠퍼스가 프라임 사업의 대표라면 우리 춘천 캠퍼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에서 뭐 부전공제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서 좀 최근에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그 저기 뭐 기초학문을 우리가 기초학문이나 교양교육이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기초학문 쪽에 있는 학과들도 취업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진출하는데 문제를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취업이라든지 사회 진출하는 거하고 기초학문 보호하고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연장선 질문인데요. 좀 전에 뭐 저희 인터뷰 전에 학생 신문사에서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방대생 취업률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쭉 말씀해 주셔서 이제 취업률 같은 이해가 좀 되는데 어떻게 이걸 임기 동안 제고하실 건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취업률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뭐 취업률 그 전문 기관이라든지 학생 취업 학원이다 뭐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우리 대학이라는 것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을 해서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고 그 기본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취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각 교수님들한테 취업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본부가 취업에 대한 모든 그 기능을 갖다가 통합해서 대학 본부 주도로 이 취업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어떤 기능들을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대학 본부 취업 그 지원센터, 링크 사업단의 취업 담당, 그다음에 각 사업단에 흩어져 있는 취업에 관련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본부에 통합을 해서 그 통합적으로 이 취업을 갖다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명, 40명 되는 취업 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취업률에 문제가 있는 학과가 있다면 우리 취업 기획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를 학과에 배치를 해서 그 학과의 현재 취업에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내고 그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출하는데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말해서 취업을 학과로부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률이 보장되도록 대학에서 본부에서 각 학과를 도와서 그 학과의 어떤 그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핏 들어도 되게 혁신적으로 좀 들리는데 여기 대학 본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네, 본래 역할인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우리 독자들이나 강원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신임 총장님께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이제 뭐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린 것 같고. 예. 김원영에게 강원대는 땡땡땡. 예. 뭐 아주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원대학교 총장에 입후보를 하게 되고 총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 저 개인보다 제가 속한 어떤 이 기관이 제가 속한 그 대학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고 그 강원대학교가 제 인생의 거의 뭐 모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강원대학교를 93년에 왔습니다. 제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30년 이상을 이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뭐 교수님들하고 지낸 우리 거의 뭐 전부 다 다름없는 그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대를 위해서 제가 하던 모든 어떤 개인적인 일을 갖다 일단 당분간 접고 대학 일을 갖다가 대학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김원영의 강원대란 뭐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신임 강원대 총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옆에서 변화를 읽었습니다. 너무 성급한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